그럼 시작하시죠. 예, 네네. 안녕하십니까. 2조 발표를 맡게 된 박주영입니다. 저희 3조입니다. 2조가 워낙 잘해서 저도 2조는 좀 착각했습니다. 3조네요. 저희 조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건 이제 펫 관련된 겁니다. 슈퍼 프리미엄 펫 푸드라고 해서 일단 뭐 자료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순서는 신제품을 이제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됐으며, 뭐 그런 나름 시사점과, 그다음에 이제 시장하고 신제품을 이제 정의를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쟁 현황하고 이제 향후 전망도 좀 담아봤습니다. 그다음에 현상 분석은 뭐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 이제 외부 환경 분석과 3C 분석, STP, 4P 뭐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봤고, 문제 및 이슈 정의를라고 해서 뭐 이게 과연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여기에 또 우리 수합 분석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디파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실행 전략으로 들어가서 가설도 좀 세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성과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기대 성과도 좀 해보고, 유천물을 이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건 아니지만 좀 인용했던 이제 조사 결과도 좀 달아봤습니다. 이제 선정 배경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제가 좀 생소한 단어에서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반려동물은 그전엔 보통 애완동물이라고 했었죠. 애완동물이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뭐 나름 뭐 1983년에 어떤 해외에서 열렸던 심포지움에서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이제 반려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반려동물 기르지 않아서 좀 생소한데,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보통 이제 반려인이라고 하면 반려자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반려자는 이제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제 펫 오너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근데 또 이 펫 오너나 가디언이라고 그래요. 컴패니언 애니멀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제가 느낀 거는 이 동양과 서양이 같은 거에도 이게 부르는 표현이 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이제 이 펫 제품, 특히 펫 푸드를 이제 선정하는 배경은 일단 뭐 2주에서 발표하셨듯이 1인 가구 확대, 뭐 저출산 및 노령화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연관 산업이 뭐 2014년에 1조 5천억 원 규모에서 10년 동안에 4조 9,700원으로 이제 성장이 예상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펫푸드만 따져봤을 때 2014년 5,700원에서 10년 후에는 약 1조 1,500원 가량, 500억 원 가량, 한 3배 정도 이제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펫푸드만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뭐, 다른 뭐, 펫테크, 펫금융, 뭐, 이러한 산업도, 사업도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 찾아낸 시사점은, 펫코노미는 이제 계속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단계이니까, 어떻게, 언제 진입하느냐, 이런 기회 포착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쟁은 뭐 나름 시간이 가는 대로 이제 계속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 현재 국내 시장의 한 60~70%가 이제 수입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코스트 리더십,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기보다는 차별화 전략을 하는 게 시장 선점에 유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현재 고객이라든가 잠재 고객들에 대해서 프라이머시 이펙트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펫이 그냥 동물이 아니고 신소비자군이다. 타겟 고객, 즉 반려인의 관점에서 사업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 시사점을 그려봤습니다. 시장을 이제 정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동물 사료와 펫푸드를 한번 이제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동물 사료는 이제 목적이 다르죠. 이제 경제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펫푸드는 사람이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여생을 또는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삶을 같이 지내는 이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신제품도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이제 먹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사료 및 간식으로 이제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또 뭐 개와 고양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동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신제품은 이 객관적인 등급으로 봤을 때 상위 3개 등급, 오가닉, 홀리스틱, 그다음에 슈퍼 프리미엄. 비록 저희들이 슈퍼 프리미엄 펫푸드라고 했지만 이건 이제 일반적인 저희 통칭이고 그 세 번째 분류까지 포함하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신제품으로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시장 경쟁 상황입니다. 시장 경쟁 상황은 뭐 앞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2012년에는 이제 한 70%가 이제 외국 기업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산 펫푸드는 이제 주로 대형마트 중심으로 해서 중저가 예하 제품들 주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국내 업체의 진출이 이제 활발해져서 외국 기업들의 이제 비율은 낮아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70% 가까이 하다가 이제 60% 낮아지는데 단 경쟁 강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이 국내 업체들이 더 참여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시장을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패스텔 분석에서는 긍정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 부정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어떤 경제적인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산업의 성장이 긍정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정치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환경, 그다음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메이커들의 어떤 그 연합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이런 그 단체들이 압력을 행사하는 그게 많아져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사점으로 봐서는 역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차별적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외부 환경의 어떤 그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어떤 우위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쉽게 극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분석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일단 먼저 3C 분석 중에 고객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조사 자료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양육 중인 반려동물을 보면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특징이 이제 20cm에서 25cm 이제 키가 그다음에 몸무게 한 2kg에서 6kg 정도 소형견의 비중이 높더라. 그다음에 사료 구매를 하는 것도 이제 반려인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구매하는 비중이 높다. 그리고 제공하는 이제 사료도 개의 경우는 이제 유기농 사료가 물론 1위는 아닙니다만 유기농 사료 비중이 높았고요. 반려묘의 경우는 이건 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연령대별로 사료가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전연령병 사료도 있고 어린 고양이 자묘용입니다. 성묘용, 노묘용. 그러니까 고양이 연령층별로 어린 고양이, 성인 고양이, 그다음에 좀 노인 고양이 층별로 해서 사료가 다르다는 점.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역시나 건강을 위한 어떤 니즈는 있고 그 부분이 일부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디서 이제 이 고객들이 구입을 하느냐. 플레이스 측면이죠.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가장 높았습니다. 반려견도 그렇고 반려묘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CDJ라고 하죠. 컨슈머 디시전 전의를 한번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좋겠는데 좀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 부분까지 하진 못했고 이런 간단한 이제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구매 결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최종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나름 저희들이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근데 구입 횟수라든가 지출액을 보면 1년간에 반려견이 26만 원 정도, 반려묘가 17만 원 정도. 이걸 다 합쳐서 앞에 잠재 고객 50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 수요만 보면은 요거만 해도 연 2조 1,80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크고 있다.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경쟁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중시하는 이제 사료나 간식 시장은 아직 좀 미성숙 단계다. 왜 그렇게 판단하게 되냐면 온라인에서 이제 반려동물 건강식을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플랫폼이 좀 다른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처음에 조회되는 동영상 15개 중 10개가 건강식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 이 얘기는 이제 반려인들이 시중에 파는
사료들이나 간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방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글에서도 역시 뭐 통계 자료 이런 게 있지, 특히 이제 홍삼 함유 제품 광고가 있었고, 어떤 기존의 그 잘 팔리는 제품 광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역시 레시피, 뭐 인삼공사 제품 뭐 이렇게 그래서 특정 브랜드 검색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대기업이 이제 진출하는 현황을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그 주말에 짬을 내서 반려식을 갖다 한번 찾아봤는데 이마트 가양점에서 이제 하림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낸 거를 갖다가 이제 그 필드 프로모터가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게 좋은 겁니까? 했더니 비싼 게 좋은 거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림에서 고용해서 매장에서 실제 프로모션을 하는 프로모터들도 그만큼 아직은 인식이 좀 덜 돼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국내 이제 시장을 좀 자세히 보면 로얄 캐닌 코리아, 로얄 캐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회사입니다. 프랑스 회사고요. 여기는 뭐 아무래도 전문성이 뛰어나고 밑에 이제 보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이제 해외 전 세계 이제 거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업체들은 이제 대한사료, 대주산업 많이 들어본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료 전문 회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STP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 그 조사된 인구 통계학적 자료를 이제 나름 이제 좀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이제 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의 이제 구매자, 그다음에 사무직 또는 경영직, 뭐 온라인 쇼핑몰을 구매한다, 그다음에 뭐 소형 반려묘를 이제 기른다. 이때에서 이제 뭐 20대에서 50대를 아울러서 이제 주로 이제 구매 관련 높은 의외로 40대, 50대입니다. 젊은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뭐, 예, 중요 가치로는 이제 소화하고 체중 조절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 그 이제 상정한 이 전제가 기존에 있는 그 회사에서 신제품으로 이제 국가에 그 건강 사료를 진출하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인지도가 낮다. 하지만 가격은 어느 정도 좀 그 중간 이후보다는 높은 가격을 세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현재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향하는 바가 이제 우상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 경쟁 브랜드 및 제품이 수입품이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개와 고양이 사료를 이제 구분을 해서 한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델과 제품으로 한번 실제로 포지셔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인지도와 이제 가격 및 품질로 해서 이제 그 지각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 높이로 가려면 3번, 그 3위, 현재 3위 있는 이 나우 제품, 여기가 100g당 가격이 한 1,6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와는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개 사료는 그렇고요. 고양이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내추럴 밸런스라고 하는 두 제품이 다 이제 외산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지각도를 한번 그려본 임플리케이션을 받았고요. 다음은 이제 4P 전략을 한번 봤습니다. 네. 제가 시간 가지고 뭐 얘기해가지고 지금 시간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 잘 까먹었는데 커트 신호를 내려주시면 제가 급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품은 일단 뭐 간단하게 하자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같이 살자. 그래서 사람도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 굉장히 건강할 것 같아요. 그죠? 피부, 모발, 뭐 장운동, 식욕억제 뭐 이런 것들. 가격은 100g당 1,000원 이상 정도의 단가는 이제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고급이라는 고급 그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구분해서 접근하자. 아무리 온라인에서 이 구매하는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시장을 갖다가 뭐 무시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실제 제품을 확인해보고 온라인에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서 이제 사니까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프로모션 전략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웰빙, 특히 서울, 경기 및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이러한 그 타겟 고객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반려동물에는 풀케어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냐.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그래서 우리 애기가 맛있게 먹지만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균형 잡힌 건강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한다는 거죠.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만 내자면
뭐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고안한 아이디어는 이제 플래그십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 프로모터를 배치하고 실제로 이제 저같이 이제 가서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고객들한테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왜 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 뭐 어떤 아웃도어 행사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뭐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이 역시 이제 그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요. 이러한 거 물론 잘 우리 제품 선정한 그런 것들의 동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에 게재도 하고 이런 치밀한 프로모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이제 장밋빛 전망만 해도 되나?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을 그 포터의 5포시스 분석을 툴을 한번 적용해서 해봤습니다. 신규 진입자, 공급자 교섭력, 그다음에 구매자 교섭력, 대체품 위협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기존 업체들과 경쟁도 봤는데 역시나 경쟁 강도는 높으나 차별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아직은 전망이 밝고 다만 디지털과 온라인 플랫폼을 잘 사용해서 최종 구매자의 구매 패턴을 파악하고 이걸 잘 대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합 분석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여기에서도 뭐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시장 선점하고 초도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지하는 게 사업 성패에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문제는 후발주자로서 하니까 뭐 진입 강도 낮고 수익성 좋은 뭐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거 뭐 말은 쉽죠. 근데 소비자 인지가 아직 저조하니까 이걸 높이려면은 아무래도 자금 소요가 많이 필요할 거고요. 표적 시장의 주 고객하고 포피 활동 전반이 시장 전체 활동과 불일치할 수도 있고 어떤 선도 업체와 뚜렷한 차별화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표적 시장 선정은 잘 됐는지 이건 점검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표적 시장에서 성공하는 포피를 이제 포함해서 차별화 전략을 갖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갖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패를 갖다 결정하는 게 뭐 나름 단기적으로는 2년 이내에 그 해당 사업에서 그 손익분기는 달성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3, 5년 내에는 이제 그 특정 시장 내에서 뭐 이건 예시적인 겁니다. 0.1% 정도 구체적으로 수치를 정해서 달성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10년 이내에는 그보다 한 10배 정도는 달성해야 제대로 궤도에 올라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경쟁 심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가설도 또 한번 잡았습니다. 하이엔드 프리미엄 제품만을 타겟으로 하기에는 시장 사이즈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차상위 제품, 스텝업 제품군까지 해서 확대된 표적 시장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거를 그럼 이제 시장을 어떻게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5대 광역시까지 확보한다. 전국망을 확보한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플레이스는 뭐 서두에도 제가 이제 전제를 조금 내걸었습니다만 유관 확인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 방문해서 하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이런 경우 어떻게 차별화해서 또 홍보하고 그다음에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것인가를 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모르니까 자꾸 알려야죠. 그래서 뭐 SNS 포함해서 인터넷 검색했을 때 조기 조회했을 때 바로 제품이 이제 연상되도록 브랜드 이퀴티를 갖다가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유통망 진입 및 구축을 하고요. 고객 케어 프로그램 운영하고 브랜드 인지도 증대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단기, 장기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뭐 아무래도 수치적으로 이제 그 마일스톤이나 KPI를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정해서 그걸 보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명은 이제 릴라이블하게 건강한 펫푸드를 갖다 이제 제공하는 그런 프로바이더로 자리 잡자라는 게 이제 저희들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별화된 이제 고객 가치를 이제 제공하면서 어떤 건강한 프리미엄 기능성이 들어간 건강한 제품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한 이제 기존 업체들이 단순한 고급화 전략과 차별한 어떤 걸 소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브랜드 정체성이 정립이 돼서 어느 정도 충성 고객이 확보가 되면 이제 뭐 고객 만족도를 아무래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기 위해서는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국경이 없는 온라인 시장을 보면 그 수입 제품 중심 매수 시장에서 고품질 제품으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고 해외 시장까지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대 성과가 사실상 아직 그 텐저블한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뜬구름 있어서 좀 그랬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참고 자료고 예, 이상입니다. 꽤 길게 했는데 질문은 없으시죠? 질문하기 없고 질문을 해보세요. 이거 프로모션 할 때요. 예. 제가 강아지 하나 키우는데 예. 강아지가 이제 그 비만이 되면은 오줌 같은 거 잘 못 넣으면 수술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수술비가 엄청 비싸. 한 250만 원쯤 돼요. 한 번에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나라에는 치료를 이제 그 먹이라고 하는데 예.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여야 되는데 예. 이게 다른 데서는 안 팔아요. 예. 병원에서 팔아. 동물병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이면 인터넷에서 못 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촉을 할 저희 때 다 네. 동물병원들하고 이렇게 판촉을 잘해야 돼요. 알아서 많이 개발을 하면. 예, 맞습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여기 그 유통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와 달리 마트, 슈퍼마켓, 펫샵도 있지만 동물병원도 있습니다. 그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반려동물 등록제라 해가지고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 해가지고 뭐 그 가족도 다 관공서에 등록해서 하듯이 보험 들듯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실제로 그 로얄캐디 제품 이제 뭐 아주 수년간 계속 구성된 일인데 전 동물병원에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3조는 뭐 특히 그 처음 그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1차에 비해서 1차 때는 좀 허술한 느낌이었는데 점점 발전해가지고 오늘 발표하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잘 세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코멘트 하자면 사실 이게 뭐 프로모션에서 아마 진짜 동물병원 의사에게 프로모션 하는 거, 그 왜 풀이라 그래요. 풀과 푸시 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사람 직접 먹어볼 수도 없는 음식이니까 뭐 개보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상 이제 뭐 누구한테 물어보자면 아무래도 동물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구매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소비자는 개나 고양이니까 이런 괴리에서 나오는 여러 어려움, 그런 걸 잘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고하실 거예요.